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94세가 되어도 여전히 단단하고 안정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처럼 걷고 싶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 하지만 다리의 힘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독립, 자신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바로잡고 다리를 강하게 지탱해주는 6가지 필수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움직임을 부드럽고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요즘 들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이 붙인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어떤 비타민이 다리의 힘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매일 단 한 스푼의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1부 비타민 D, 햇빛이 주는 힘. 다리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 흡수, 뼈 건강, 근육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며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다리가 약해진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실 그건 비타민 D 부족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넘어짐과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루가 끝날 때 다리가 쑤시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가끔 이유 없이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면 몸이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빛입니다. 매일 12후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달걀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 한 스푼의 습관을 더한다면 간유, 코드리버 오일,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근육과 뼈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다리를 오랫동안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뒤 다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2부 비타민 B12, 신경과 근육을 살리는 비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다리가 멀쩡한데 다음 날엔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쑤시거나 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비타민 B12는 근육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의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 속의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며 근육이 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비타민이죠.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겁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타민의 흡수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걷는 것이 버거워지죠. 이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오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날 말입니다. 그건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5가 부족하면 뇌와 근육을 이어주는 신경의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림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단순한 노화의 징조가 아닙니다.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소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B5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그리고 유제품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챙겨 먹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하루 한 스푼의 습관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양효모 뉴트리셔널 이스트입니다. 이 효모는 천연 비타민 B5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국이나 죽, 샐러드, 스무디에 살짝 뿌려 먹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다리의 피로를 덜고 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B5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다시 돌아왔다. 걷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작은 결핍 하나를 채워줬을 뿐인데 움직임에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예전보다 다리가 자주 피곤하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해답은 바로 비타민 B12일지도 모릅니다. 3부 비타민 C, 관절을 지켜주는 투명한 힘. 무릎이 뻣뻣하게 굳은 날,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뚝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럴 때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 이유만일까요? 사실 우리의 관절과 근육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그걸 비타민C가 다시 복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에 좋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콜라겐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의 재료이자 근육과 힘줄을 탄탄하게 묶어주는 끈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의 비타민C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절은 마찰이 심해지고 무릎은 딱딱해지며 걸음걸이가 무거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고 나서 계단을 내려갈 때 덜 아파요. 예전엔 뚝뚝 소리가 났는데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돌아온 겁니다. 비타민C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운동 후 피로가 줄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100mg에서 500mg 정도의 비타민C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과 저녁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귤 1개, 딸기 몇 알 또는 브로콜리 한 줌. 이 작은 음식들이 우리 몸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비타민C를 챙기면서 무릎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 걷는 게 편해졌어요. 그건 꾸준함이 만든 변화입니다. 조금씩 쌓이는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 C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관절을 지켜주는 투명한 보호막입니다. 걷는 즐거움, 움직일 자유, 그 모든 건 이 조용한 비타민에서 시작됩니다. 4부, 비타민 D, 햇살이 만든 근육의 기억. 요즘 사람들은 햇빛을 피합니다. 피부가 타니까, 기미가 생기니까, 자외선이 무섭다고 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햇살 속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 바로 비타민 D가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을 넘어서 근육의 힘과 균형을 잡아주는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점점 줄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영양소는 몸이 칼슘을 흡수하도록 돕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15분씩 햇살을 쬐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다리에 힘이 생기더군요. 그분은 매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는 마당에 서서 눈을 감고 잠시 하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줄 때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이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을 때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형광등 아래에서 말이죠. 결국 햇빛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쌓여 몸속의 비타민 D는 바닥나고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단 15분만이라도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의 다리에 힘을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식사에서는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 우유 같은 음식들을 챙기면 좋습니다. 이건 햇빛이 닿지 않는 날에도 몸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작은 방법이죠.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같은 나이여도 훨씬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한 사람은 노년에도 평형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햇빛과의 거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건 햇살이 주는 생명력이며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6부, 비타민 K, 혈액과 뼈에 숨겨진 조율자.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수천 개의 세포가 수억 번의 박동 속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균형을 맞춥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피와 뼈가 있습니다. 피가 멈추면 생명이 멈추고 뼈가 약해지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잇는 보이지 않는 조율자, 그 이름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단순히 응고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할은 훨씬 깊고 섬세합니다. 피가 새지 않게 막아주고 뼛속의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돕습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K는 우리 몸의 건축 설계자이자 교통 정리자 같은 존재죠. 예를 들어보죠.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없으면 그 칼슘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혈관벽에 달라붙고 관절에 쌓이고 결국 몸이 뻣뻣해지고 순환이 막히게 되죠. 즉, 칼슘은 비타민 K가 있어야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건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좋은 재료만 있다고 좋은 집이 지어지진 않는다. 그 재료를 제자리에 놓을 설계도가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K가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비타민 K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K1은
주로 피해 응고를 돕고 K2는 칼슘을 뼈로 보내는 일을 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K2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칼슘이 뼈로 잘 가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길이 점점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논영이 식단에 이에나이토, 나도를 권합니다. 끈적하지만 그 속엔 K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 나이토가 입맛에 맞지 않다면 치즈, 버터, 달걀 노른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전통 발효식품. 그게 바로 뼈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토 냄새가 싫어서 처음엔 못 먹었어. 그런데 손녀가 그러더군. 할머니, 그게 할머니 무릎을 지켜주는 약이에요. 그 말 듣고 매일 먹기 시작했지. 그분은 지금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까지 걸어가십니다. 무릎도 허리도 곧고 발걸음이 단단합니다. 비타민 K는 단지 뼈의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건 균형의 비타민,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조율의 영양소입니다. 혈액이 흘러야 생명이 이어지고 뼈가 서야 삶이 곧게 섭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K의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지금까지 6가지 비타민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D, B12, C, K2, 마그네슘, 그리고 E까지. 이건 단순한 영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스푼의 습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몸,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